혼전 성관계 이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혼전 성관계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안 돼요. 남자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남자 여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총각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오윤혜 씨. 네. 자리 좀 바꿔주시죠, 싫어, 오늘. 너 오늘 내 등만 볼 수도 있어. 내가 이분 오늘 만나고 깜짝 또 이렇게 등 쥐고 진행하려고? 지금까지 왔던 우리 유성이 네. 그리고 알파고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남자로 느껴지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오늘 방송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게스트분인지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외국인에서 많이 나왔던 네. 분인데요. 네. 오늘은 이집트에서 오신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는 정말 생소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거밖에 몰라. 투탕카멘 요 정도. 네. 자, 오늘 이집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집트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결혼 문화는 또 어떤지 뭐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세미 라샤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집트에서 멋진 온 거예요? 쌤입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항상 이제 게스트분들이 어떤 방송에 출연하셨는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모습이랑은 되게 다르세요. 훨씬 실물이 더 멋있으신데.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살을 많이 빼셨다면서요? 제가 부끄러워지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다른 면으로 지금 위험하거든요, 쌤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정TV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번 봤어요. 어떤 편 보신 거예요? 제가 일본 편을 조금 봤습니다. 아, 사오리 씨 나온. 사오리 씨. 네. 그럼 우리 채널의 정체성을 거의 모르고 나오신 거나 오. 다름없다. 그 방송은 거의 뭐 여행 방송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었으니까. 아주 순한 맛이었는데. 네. 특히 되게 요 이마 라인이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본인이 자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발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잘라야지 나오는 그런 각이야. 이마뿐만 아니라 뒤에도? 전체를 수염도? 제가 한국에서 미용실 한 번만 가본 것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네. 해결은 집에서. 속눈썹이 컬한 것처럼 아래 위 속눈썹이 엄청 몽롱해. 나 이런 남자 처음 봐. 지금 우리 둘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얼굴 빨개졌어. 화면에서는 기분이 좋긴 해요. 제가 아니 알파고랑 너무 다르네. 알파고 너무 수다스러워. 걔도 중동놈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달라? 알파고는 아랍 사람 아니에요. 아, 저희는 아랍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생긴 게 알파고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알파고가 저에게 외국인 같아요. 아,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뚜렷하시고 좀 네네. 피부 검은 피부에 좀 네네. 털 많고 이러면 좀 네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알파고 형이 저보다 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네. 지금 딱 적당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염도 원래 안 길렀는데 최근에 길렀더니 다들 뭐 잘 어울린다고 하길래 그냥 수염 좀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눈에 마스카라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맹세합니다.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봐봐. 진짜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붙인 것 같아. 난 제가 오늘 못 쳐다보겠어. 얼굴을 그냥 세수만 하면 끝입니다. 얼굴 뭐 안 바르시고요? 거의 잘 안 발라요. 네, 익숙지 않아서. 이게 화면으로 잘 나갈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클로즈업에서 속눈썹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인형 속눈썹 같은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외모만 멋진 게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브레인이세요. 정말요? 일단 1990년생이신데 네.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했어요. 일단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한 거죠? 네네, 제가 마치 한국 학생들이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저도 이집트에서 외국어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외국어여야 되는데 그 많은 외국어 중에 제가 한국어를 골라서 한국어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외대 같은 데인 거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집트에서 벌써 졸업하신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넘었죠? 2011년에 졸업했습니다. 네네, 11년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한국어 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 학과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최초예요. 2005년에 처음 생겼는데 저는 2007년에 처음 입학해서 3학년 선배까지는 있었지 4학년 선배는 없었어요. 그 한국어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단순했어요. 점수 맞춰 갔어요? 장래가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래가 좋아? 나중에 뭐라 그러지? 약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생들도 많이 없고 졸업자가 많이 없으니 졸업하면 나중에 취직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경쟁력이 그쵸. 경쟁력은 좋은데 경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졸업해도 말을 못해도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인 샴스 대학교는 네.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로 좀 치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로 큰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학교 이름보다 과가 중요해요.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뭐 서울권이면 좋고 지방권은 뭐 2등, 3등으로 보지만 이집트는 지방에 있어도 과가. 의대, 공대 다닌다면 수도에 있는 다른 과보다 훨씬 높게 봐요. 근데 한국어가 없으니까 이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부를 그냥 잘해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한국어과는 그때 한계적이었어요. 한계적이었다는 게 일단 이집트에는 인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없어요. 현지인 없습니다. 다 한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총 점수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영어 실력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있어서 1년에는 최대 30명만 받는데요. 어떨 때는 30명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때는 28명이었고 그때 2학년이었던 선배들은 22명이었고 3학년이 23명. 네. 그래서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도 물론 지금은 이제 현지인 교수와 그 교육진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쨌든 자기 똑똑하다는 얘기네. 그렇네. 아니 어차피 물어보셨어요. 건드렸으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게 또 언어에 약간 타고나셨나 그렇네. 이거는 맞아요. 제가 진짜 운이 좋았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과 쪽.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제 전공까지 외국어여서 학업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도 잘하십니까? 영어를 잘해서 한국어과에 들어간 건데 보통은 우리 외국인들끼리 얘기를 할 때 나 옛날에 영어를 잘했었어. 언제까지? 한국어 배우기 전까지. 한국어를 배우면은 영어를 좀 못하게 되나요? 이상해져요. 이게 어순이 다르니까. 발음도 이상해져요. 콩글리시가 나와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발음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네. 있어. 나름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 맞아요. 한국어가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쌤이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처음 좀 접하게 됐어요? 일단 한국은 2002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월드컵. 축구. 그치. 대한민국. 근데 그때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진짜 0도 아니고 마이너스였어요. 그치 모르지. 이때는 한류가 막 그렇죠. 왕성했을 때도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한국과 일본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럼 맞아. 우리 여행 다니면 Chinese, Japanese, 맞아요. 코리아는 맨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월드컵은 이게 처음 그 공동 개최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친한 나라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지. 이렇게 같이 한다면 그만큼 가깝고 관계도 좋고 막 교류도 자주 하고 막 그러면 역사에 대한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진짜 심했던 게 나중에 제가 한국어과에 들어가서 조금씩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역사까지 배워서. 그래서 2002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도 그때 이상하게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지금 이 방송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안정환이 이탈리아 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옆집에서도 만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왜 그래? 우리를 많이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왜? 약간 우리가 아니면 그쪽에서 이탈리아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쪽에서? 아니요. 오히려 이탈리아와 유럽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와 관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왜 한국을 응원했는지 보통은 그래요. 질 것 같은 팀 편을 들어주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약간 동정심처럼 잘해라. 그래서 그리고 한국 애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뛰고 있어서 우리가 응원 안 할 수 없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하잖아. 골키퍼라든지 공격 우리 다 아는 선수들인데 워낙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기면은 당연한데 지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 편을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응원하고 그때 처음이었는데 이제
한국어과 입학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나게 됐고 네. 한국에 대해서 이제 첫인상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첫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다 좋은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분들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다 이렇게 골고루 오시더라고요. 네. 제일 부지런하게 네. 활동 가르쳐 주신 분은 한 50대 여성분이었어요. 50대 여성분. 그래서 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네. 일에 성실하고 일을 좋아하신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한국 음식도 그때 처음 먹었어요. 2007년에. 뭐 먹었는데요? 뭐 불고기? 떡볶이랑 떡볶이. 잡채. 떡볶이랑 잡채. 맛있는 것도 먹었네. 그때 맛있는 거를 몰랐고 그렇지. 식감이 엄청 신기했어요. 낯설고. 떡의 식감이요? 예. 떡이랑 잡채도 마찬가지. 떡이 없나? 떡 없어요. 쌀은 먹는데 진짜 공기밥. 그냥 밥 먹는데 떡이 없구나. 밥을 쌀을 활용해서 떡 같은 거 만들거나 뭐 흔히 라이스 케이크 그거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떡볶이도 진짜 신기했겠다. 매워 보이지만 먹으면 또 약간 그 끝부분에 좀 달달하다고랄까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맵게 먹는 거야 달게 먹는 거야 헷갈리고. 약간 그때 처음 먹어봤고 잡채도 먹어봤고 불고기도 먹어봤어요. 불고기는 사랑입니다. 너무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잖아. 그치. 한국 와서 많이 먹는 양념이 게. 진짜 좋고 고기도 식감이 좋고 그냥 불고기 진짜 좋아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못 먹으니까 네. 한국에서 못 먹어요? 이집트 갈 때마다 무조건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불고기를 주문해서 먹어요. 이집트에서는 간장 베이스가 없어요. 그럼 뭘 베이스로 음식을 해서 먹어요? 토마토. 토마토? 네, 보통 요리할 때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마토예요. 저번에 우리가 2011년에 네. 대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하해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토마토 가격이 올라가서. 주식 토마토 가격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럼 우리가 뭐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지만 음식 얘기가 있나요? 주로 이집트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밥이랑 국, 반찬 그치? 이렇게 먹는데 네. 이집트는 음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콩을 먹어요. 누에 콩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한국에 없는 콩이에요. 한국에 없는 콩이고 병아리 콩도 먹고. 네, 그 콩을 요리해서 아예 끓여서 그 즙과 스프처럼 먹는 거예요? 네. 빵으로 찍어서 먹고 아하. 네. 아니면 렌즈 콩 아세요? 콩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 단백질 섭취인가? 그렇죠. 네. 콩을 근데 그거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어왔어요. 네. 막 우리 종교 꾸란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콩이 나올 정도로 옛날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콩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었어요. 쌀 대신 콩이 거의 그냥 쌀 대신 빵, 메인이겠네요. 쌀 대신 빵을 빵, 먹고 국 대신 콩. 콩이랑 스프 그거 같이 해서 먹고. 그렇죠. 네. 너무 심플한데? 그리고 또 메인 디시 있을 아니, 거 아니에요? 소세지, 고기는 안 먹나? 밥과 국도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제 아니, 복잡한 데로 우리는 넘어가면 반찬 12가지씩 나와. 우리는 반찬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집트 반찬은 피클, 그냥 심심한 피클 아니고 짭짤한 피클, 그 피클 종류가 되게 다양해. 당근부터 무, 그 브로콜리까지. 그럼 종교 올리브. 때문에 이집트 분들은 대부분 육류를 안 드시나요? 아니요,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종교가 고기를 금지하진 않아요. 우리 소고기랑 닭고기, 이제 제가 사실 들어가려고 하는 얘기가 보통은 고기도 많이 먹어요. 일단 베이스가 빵이랑 콩이랑 피클. 뭐 피클이랑 샐러드 막 샐러드. 근데 점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혹은 손님이 찾아올 때 명절 때 먹는 게 무조건 고기예요. 어떤 고기를 먹어요? 물소고기. 물소? 물소고기. 물소? 네. 소가 아니라 물소. 오, 신기해. 그 다 고기는 그냥 달라요? 맛이? 안 먹어봤는데 질길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몰소랑 소랑.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몰소랑 소의 우유 차이를 잘 아세요. 물소 우유는 지방이 덜 있어요. 덜 있고. 일반 소 우유는 지방이 많아서 많고. 비리는 냄새가 난다. 네. 아마 고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더 그럼 고소한 느낌이 더 많이 나나? 예. 어쨌든 그리고 물소고기를 물소고기도 베이스로. 많이 먹고 네. 한국에서 안 먹는 게 거의 없어요. 비둘기 빼고. 닭튀기 예전에 먹었었던 적이 그래? 있어. 아니 뭔가 얘기만 들으면은 어. 우리는 우리나라가 진짜 미식의 나라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해준 식단은 거의 다이어트 식단이거든요. 지금 샐러드에 콩에 빵 한 조각에. 그거는 제가 너무 네.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는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뱃살 안 나온 이집트 사람이 없을걸요? 아, 진짜로?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30대 이후
이상이면 뭘 많이 먹는데? 패스트푸드? 아니면은 고기? 일단 대량으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양을 과식을 많이. 해요. 진짜요? 이집 사람들은 다 과식을 해요. 진짜. 그럼 왜 그런 왜 거예요? 그러지? 그냥 배 터질까지 먹는 그런 습관. 이집트가 옛날부터 우리 이집트랑 잘 맞네, 그치? 근데 옛날부터 진짜로 나일강도 흐르고 농사가 네. 잘 되니까 워낙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치, 먹을 게 풍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잠 올 때까지 계속 먹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아침, 점심, 저녁도 한국 사람들이 더 일찍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늦게. 말하자면 아침은 출근해서 먹어요. 네. 출근해서 회사에서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은 퇴근하고 먹어요. 저녁은 그리고 저녁을 야식처럼 먹겠네요. 그렇죠. 10시, 11시, 12시에 먹는 게 저녁이에요. 살이 찌겠네. 그렇죠. 이렇게 삼시세끼를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게 이집트의 식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식문화 중에 또 하나가 기력이 딸리고 막 체력이 너무 뭔가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네. 우리는 장어라는 걸 먹거든요. 장어 좋죠. 힘의 상징 기력 회복 고창 좋은 장어의 장어즙을 네, 여러분 장어즙. 준비했습니다. 여기 근데 그냥 소금구이 장어도 팔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제가 원래 장어 못 먹는 거 아시죠, 윤혜 씨? 여기 거는 비리지가 않고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게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햇섭 인증받은 제조업소에서 네. 장어즙을 직접 제조해서 아주 깐깐한 햇섭 기준으로 깨끗하고 아주 안전한 장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힘의 상징인 장어를 장어즙 한 포 한 포에 담았는데 우선 우리 쌤이가 한번 드시고 나서 신기하다. 후기를 네. 지금 여기 국내산 장어뿐만이 아니라 뭐 감초, 황기, 마, 계피, 칡, 복분자, 구기자,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고 검은콩도 들어있네요, 쌤이. 오, 맛있겠다. 25가지 한약재와 네. 생강, 검은콩, 대추를 넣어 10시간 이상 우려내다 보니까 비린내가 아예 없고 느끼함 어?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비린 냄새. 이거 그냥 오, 한약. 한약인데 그것도 진한 한약이 아니라 좀 그냥 먹기 좋은 한약 그런 향이거든요. 네. 먹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단백질이 장어에 아주 풍부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전 같지 않고 요즘 기력이 또 면역력 떨어져서 환절기 감기 걸리신 분들 어떻게 좀 깔끔 비린 느낌이 없죠? 전혀 없어요. 생선 제가- 느낌은 없죠? 그냥 뭐라고 하지? 일반 한약을 먹는 느낌? 한약 먹을 때 쓴맛보다는 살짝 그 새콤한 느낌? 예. 새콤한 느낌에다가 끝맛은 좀 단 맞아요, 맛도 맞아요. 나거든요, 지금. 퍼지는 느낌? 중요한 건 정말 맛이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네. 포장이 저희 집에 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 박스 안에 소포장으로 3박스가 들어있어요. 네. 또 그래서 또 나눠주기도 편하고 또 한 팩씩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눠줄래. 안 나눠줄래? 고창 좋은 장어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셔도 되고 댓글 남겨놨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구매하실 때 꼭 오정TV 보고 연락했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창 좋은 장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닭갈비. 먹어봤나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집트에서만 우리 한국 먹어봤어요. 사람들은. 이집트 한국에서 안 먹어봤나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 받은 닭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불고기 못 먹는다는 얘기도 할랄 공증을 받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한국에서 못 먹어요. 할랄 인증이 뭐예요? 이집트에서는 그 인증을 받은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하면 인증을 이집트에서는 내주는 거예요? 인증 받은 고기만 사용하니까 네.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이 인증은 막 기도를 해주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슬람이 정하는 도축 방법이 있는데 도축 방법? 그 도축 방법을 지키는 도살장에서 준비한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건데 한국에는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긴 있어요? 네, 특별한 식당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먹을 수 있지만 곳곳에 있는 일반 한국 식당은 그 고기를 안 쓰니까 제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편안하게 죽여주나? 그런 거 네? 느낌에 고통 없이 죽여주는 건가? 아니요. 고통 없이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이거 살아있는 동물을 죽은 동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인데 누구나 아무렇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엄격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있는 제도인데
그 공증도 무조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4개월마다 갱신을 받아야 되고 비싸요. 까다롭네.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구나. 엄청 까다로워요. 그 4개월마다 돈을 내서 다시 갱신받고 또 돈을 내서 갱신받고. 왜냐하면 이거 종교와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누구나 또 막 이렇게 임의로 하면 안 돼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할랄 위원회 나라별로 다 있어요. 할랄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 할랄. 네. 할랄. HALAL. 할랄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네, 우리가 다른 까다로운 인증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네. 7분이면 완성되는 퀴킷 춘천식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매콤 한 입이죠. 정말 여기에 뼈가 없이 살로만. 이 육질이 너무 부드럽다는 게 아주 특징인데 해양초 고추장 양념에 국내산 생양파 사용해서 냄새 전혀 없고 아주 맛깔나게 버무린 맛있는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네. 오정 쇼핑에 들어가셔서 퀴킷 춘천식 닭갈비 검색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쌤이 여기 만약에 이제 닭갈비는 그 아까 그 할랄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못 먹는다고 치면 네. 여기 안에다가 떡살이 넣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떡 같은 건 먹어도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같이 요리됐으니까. 같이 요리하면 네. 무조건 안 돼요. 네. 어우, 그쵸. 엄격하네. 그래서 우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막 네. 식빵 쌌는데 쇠고기 함유라고 적혀 있다는 거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빵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빵을 보면 식빵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근데 식빵은 왜 고기가 안 쇠고기가 보이잖아요. 들어가요? 근데 네. 이미 공장에서 같이 됐다?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그 가루 같은 거라도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지옥 가요? 아니 왜 그렇게 엄격하게 본인과의 약속인가? 너무 좋았어 질문 나 언니. 궁금했어. 아니, 나 궁금해. 이거 누가 보세요. 보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누가 보세요. 보나? 이거 먹으면 지옥에 갈 수 있고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기준이 뭐냐? 말하자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네. 사장님이 너 이거 하지 마라. 분명히 명령했는데 네. 제가 깜빡하고 한 거랑 일부러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랑. 알면서도 한 거랑 사장님의 반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근데 사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치면 그럼 다르겠죠. 그쵸, 배려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더 처벌하거나 알고도 했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알고도 먹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분노가 큰일이네요. 나지 큰 죄가 되냐. 왜냐면은 너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나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에 까먹고 했다거나 모르고 먹었다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럼 괜찮죠. 당연히.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이렇게 지적하겠어요. 그럼 난 계속 모르고 그래서- 먹을래. 그럼 처음부터 안 읽어보면 되잖아. 그게 모르는 너무- 척 하는 거잖아. 아니야 너무 바빠서 배고파서 오늘은 감사의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낫잖아. 지혜로운 분은 다 알고 계셔, 그래요? 우윤혜. 아유, 그러면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 때문에 이거를 네. 잘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도 뭔가 제재가 있나요? 아니. 없겠지. 혼자 집에서 네. 반성해요? 술을 먹었다거나 네. 혼자 집에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먹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먹었다거나 네. 그거를 막 이렇게 법이 뭐 처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요리를 막 했습니다. 네. 쌤이 오늘 이거 할랄 인증을 받은 고기로 만든 닭갈비야. 먹어봐 하고 다 먹였어. 네. 근데 쌤이 이제 자려고 누웠으니까 쌤이 사실 그거 할랄 인증 받은 게 아니고 너를 먹이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용서하거나 화나서 그냥 등 돌릴 수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습니까? 왜냐면 그거 저한테 진지한 문제인 거를 알면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뭐랄까 심각성을 잘 모르고 해주었다. 모르고 하면, 한 거네? 네, 아니면 모르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설마 내가 이렇게 막 정성껏 다 준비해줬는데 삐지겠냐 이런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용서하죠. 그러면은 말이 나왔으니까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세미는 지금 미혼인 거죠? 예. 미혼이고 이집트는 사랑에도 되게 엄격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저희 이집트 노래만 봐도 대부분 다 사랑에 대한 얘기고 영화만 봐도 무조건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이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로맨스를 특히 이집트 여자들 로맨스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도 표현을 잘하고 근데 예전에 세미가 나왔던 방송을 보니까 남녀 사이에 친구는 절대 될 수 없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요? 몇 년도요? 이거 한 8년 전, 9년 전 이게 영상? 무슨 방송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네. 그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대학생들을 없지. 없잖아요. 대신 무슨 농촌 마을에 무슨 먼 지방에 무슨 네. 고수
절대 근본 부수 네. 사회에서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죠. 남자도 원하지 않고 여자도 원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근데- 분명히 봤는데. 아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성교제 이런 게 조금 눈치 보입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일 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오. 그리고 지금 이집트는 한 유형의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국에 가니까 좀 가리는 옷을 입게 됐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노출했는데. 네, 원래 이집트에서는 너무 노출하는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 수준에 맞춰줘야 돼서 내가 좀 가리게 됐다.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난 한국에서 안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불편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히잡을 쓰니까 시선을 계속 받고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둘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인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그냥 종교에 환경, 따라서? 환경 둘 다 무슬림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둘 다 무슬림인데 여기는 너무 개방적이고 막 히잡이나 뭐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내 커뮤니티가 되게 개방적이고 막 유럽 같은 사회이고 여기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사회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네. 관습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중시하니까 둘 다 대학교에서 만나면 되게 웃겨요. 아, 그럼 지역별로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겠군요. 지역별은 아니에요. 지역마다 지역도 그런 아니야? 사회도 있고 그런 사회도 뭐 있어요.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네, 다른. 말하자면 거네. 우리 막 제가 막 그 타고난 주에서 네. 주의 주도 큰 네. 도시 안에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고 저 동네 사람들은 잘 살고 막 개방적이고 잘 안 지키고 하니까 저렇게 생기고 성격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전체는 이집트라고 하지만 이집트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집트- 대부분은 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한국보다 보수적이야. 이집트 원나잇 합니까? 안 하죠. 원나잇 만남 없습니까? 안 하죠. 예, 왜냐면은 원나잇이란 게 아예 존재 안 해요? 예, 옛날에 1950년대 전까지 그 성매매가 합법이었어요. 아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네. 합법이었어요. 술집들도 다 합법. 지금도 술집이 많아요. 이집트는. 근데 이제 성매매가 금지됐고 법이 처벌하는 범죄가 되긴 했지만 네. 성매매가 아니라 원나잇이라든지 아니면 혼전 성관계 이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혼전 성관계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안 돼요. 남자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남자 여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총각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오윤대! 손님을 모셔놓고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야? 제가 솔직히 이런 질문을 여자한테 처음 받아봐요. 아 진짜요? 원래 남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린 거의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쌤이. 아니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혼전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집트는? 그러면 여자만 안 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응.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와. 여자까지는 안 된다. 오해 규모가 진짜 심하게 커요. 남자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왜 여자만 안 되고 남자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남자가 그렇지. 잘나서? 아니 왜냐면 중동하면은 여성들의 인권이 워낙 탄압받고 성적으로 예, 막 그쵸. 억압시키고.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왜 해외에서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중동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해외에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동 나라는 정당. 중동 나라들은 알아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해요. 최근에 히잡 때문에 되게 많은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이란에서. 이란은 히잡을 법으로 강요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집트에서 여자가 히잡을 쓰다가 벗겠다 하면은 벗어도 돼요. 감옥에 안 가요. 아, 그래요? 이란만. 안 쓰다가 쓰겠다고 하면 또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이란만 무조건 막 저번에 그 안타깝게 사망하게 맞아요. 된 그 여자분이 앞머리 몇 가락이 보였다고 해서 이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슬람에서도 금지된 살해 사건이 이건 살인. 맞아. 살인이지. 살인. 이슬람은 종교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에 진짜 너는 네 말이 틀렸다 주장하는 사람은 좀 증거를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종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혼전 성관계 네. 그냥 몰래 집에서 했다. 그럼 그거 처벌하지 않아요. 몰래 모텔에서 했다. 처벌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이슬람에서 가장 심각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처벌이 그거예요. 투석. 돌로. 영화도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너무 끔찍해. 그냥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돌을 돌을 던져요. 던지는 거잖아. 그거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처벌인지 아세요? 누구한테요? 왠지 엄청난 범죄자한테 할 것 같아. 혼수. 바람 피는 남자나 여자. 근데 그거는 몇 번 적용됐나요? 이슬람 역사가 1400년이에요. 네, 4번?
그 왜? 1400년 역사 왜냐하면 동안? 그 처벌이 심각한 만큼, 끔찍한 만큼 그 처벌을 적용하기 전에 증거들이 있어야죠. 사람을 갖고 그냥 되는가, 이렇게 돌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우리 꾸란에 나와 있어요. 네. 4명 까지는 괜찮아요. 목격자가 아. 와서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바람을 폈다. 아니요. 아니요. 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아, 제대로 딱. 눈으로 보았다. 근데 4명 이상? 네, 4명. 근데 이 4명 중에 2명은 지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피의자들은 처벌을 안 받고 이 4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왜요? 얘기를 맞추고 온 거 아니냐? 속이는 거 아니다.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벌은 그냥 벽에 매를 걸어두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배우자한테 정직해라. 눈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안 했다거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거 이슬람의 철학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맨날 사람을 죽이고 맨날 여자를 때리고 맨날 남자를 때리고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무슬림이 이제 완전 무슬림이란 종교 자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지금 15억 정도 돼요. 전 세계. 15억? 네. 네. 전 세계. 네. 그 중에 완벽한 무슬림이 없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욕구 앞에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죄를 안 짓는 네.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너는 무슬림이 아니야 이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너는 그냥 노력하는 무슬림이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대신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지키면 좋은 사람이 되고 네. 지키는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원나이트 했다. 네. 법은 일단 처벌하지 않아요. 그 법은 어느 나라 법인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랍 국가 법이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범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위반이 없는 나라가 어디 원나잇은 있습니까? 범죄는 아닌데. 범죄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쌤이 말로는 이집트에서는 어쨌든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막 이 여자를 뭐 이 남자 여자를 바람핀 사람을 막 어떻게 하진 않지만 네네. 웬만하면은 바람을 안 피우겠네요. 국민들이 안 하고 싶어 해서 그래요. 그런 기육을 받아서 그래요. 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 네. 이웃 사람 여자를 쳐다보지도 마. 왜냐면 그 여자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너는 쉽게 남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 너를 수중히 생각해서 청혼, 구원하러 온 남자한테만 가도 돼. 이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이런 교육은 한국에서 받아온 사람이 없잖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다 억압을 받고 있어서 안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자들은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요? 예뻐서 남들이 입는다. 날 쳐다봐 줬으면 해서 우리는 여자가 어릴 때부터 남들이 나를 쳐다보면 네. 불편하다는 교육을 받아왔고 남의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 이런 교육도 남자한테 시켜요. 그래서 흔히 여자만 왜 히잡을 써? 남자도 안 써? 남자도 히잡을 쓰라는 이야기가 꾸란에 나와 있어요. 눈에 네. 쳐다보면 안 되니까 네.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도 히잡을 쓰라는 말도 같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몸으로 생각하지. 예쁜 거는 사람인가요? 몸이지. 나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영혼으로 봐. 사람으로 봐. 그냥 여자로 보지 마. 이런 게 이슬람의 가르침인데 그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떤 힘드네. 성적인 욕구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네.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통해 배운다는 그렇죠. 뜻이죠. 사람으로 인정해서 너무 쳐다보면 결국은 몸으로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자제해라. 이런 교육이에요. 우린 너무 처음부터 자제를 못하고 쌤이한테 아니요. 저는 멋있다고 막. 아니 저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쌤이는 그러면 지금 싱글인데 연애나 결혼에 같은 종교를 갖지 않은 여자여도 상관없습니까? 이집트에서는 고백을 몇 번 더 받았는데 네. 저는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컸어요. 영원히 만날 한 사람. 아 진짜.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구나. 헤어질 시작도 수가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구나. 왜냐면 그냥 일반 이집트 사람으로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결혼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아닐 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거절하겠다는 거를 제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못 만나고 한국에 와서는 결혼은 막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서로에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뭐 이 정도 배려할 수 있고 이 정도부터는 배려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결혼까지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와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끼리 우리 둘만 대화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한국 뭐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집트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의 좀 세미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 여자들은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결혼을 되게 중시해요. 이집트? 네, 이집트 여자들은 네. 결혼 중요하지. 결혼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와 있고 싶다면 그러면은 우리 가족과 만나고 청혼을 하고? 네, 청혼해라. 연애가 좀 힘듭니까? 연애는 대학교에서 많이 해요.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 많이 하는데 그거는 대도시에서 시골에서는 보통 그 뭐라고 하지 중매 결혼을 많이 하고. 네. 근데 대도시에서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고백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카이로 수도인 카이로 아니면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오기 전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알렉산더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생겼다고. 이름만 생겼지 도시는 원래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을 때 대도시니까 사람들이 좀 더 약간 뭐 한국 대도시와 비슷하게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같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설립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고백을 받을 수 있었죠. 고향에 있었을 때는 눈으로만. 그 고등학교까지 제가 고향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카이로에서 다녔는데 고향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학원에 갈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눈만 가고 말은 큰일 나요. 그 여자가 자기 오빠한테 오빠 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었다 하면 그 오빠한테 제가 맞아 죽어요. 와 이건 뭐 그러면은 꼬셨다고 하거나 그러면 왜냐면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집트 사회에서 예의가 아니니까. 난 이집트 안 맞는다. 그럼 짝사랑도 되게 많이 하겠네요. 짝사랑 많이 하죠. 하고? 네, 짝사랑 많이 하고 아니면 지금 많이 없어졌겠지만 편지? 편지로는 그러면 마음을 고백해도 돼요?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사랑은 금지할 수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감정인데 그래서 사랑은 본인이 사는 사회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좋아하는 여자 집 밑에서 정해진 시간에 밑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그런 경우 저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건 되는데 뭔가 정식으로 이렇게 딱 교제를 한다 이거는 결혼까지 좀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기는 어려운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확실해요. 확실한 차이예요. 전 남자친구, 전전 남자친구, 전전 여자친구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전 남편, 전전 남편은 있는데. 이혼은 그럼 좀 쉬운가 봐요? 한국이 심하나요? 이혼 많이 하죠. 네, 많이 이집트가 하죠. 아마 한국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딱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러면 연애도 안 해봤지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 근데 것과 우리 마찬가지니까. 부모나 증부모나 그 옛날 사람들도 연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던 게 참고 살았던 거지. 근데 우리가 못 참는 이유가 뭘까요? 참을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봤으니까 솔직히.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내 사람한테만 집중하게 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주변에도 겪어봤으니까 하니까. 주변에서도 막 꼬시는 남자도 있을 수도 있고 꼬시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약해지고. 많이 근데 하는구나. 제가 여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집트 여자한테. 이집트 여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는 엄마 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고 남자들은 아빠? 아니요. 침대만 생각해서. 마음껏 이제 또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은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제 그것만 다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막 그 무게감도 있고 그럼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견디지 못하고 첫
6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50%래요. 맞네. 그러니까 여긴 연애 대신 결혼으로 가서 매운맛으로 바로 이혼하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물론 이집트 결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 한국 결혼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요. 네. 그다음 가족도 개입하게 되고 결혼식은 막 2시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며칠 걸리기도 하고 결혼식을 며칠 동안요? 해외에 있는 그 막 친척들도 막 부르고 막 기다리고 막 그러는 그 정도로 복잡한 건데 6개월도 안 지나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절반이래요. 그렇구나. 이 연애를 안 해서 그래. 그치.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이제 한국에선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한 3-4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서로 이게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는구나. 서로 약간 맞춰가는 그 과정을 몇 번의 연애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 연애를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맞춰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해서 더 싸울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 명을 만나다 보면 따지는 게 더 많아진다고? 따지는 것도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미 좋은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말하자면 스위트한 남자도 만나봤지만 뭐 요리 잘해주는 남자도 만나봤고 돈 많이 버는 남자도 만나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만나는 남자는 다 가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집트 하면은 제가 15살에 이집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CBS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 남자한테 고백도 받았어요. 예쁘다고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밝잖아요. 네. 잘 웃으시고 네. 눈이 크시고. 이건 눈 쌍꺼풀 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예쁘게 이 정도면 큰 겁니까? 아니 근데 네. 눈이 큰 거예요? 얘는 그럼 왕눈 이게? 아니 왜냐면 세미도 눈이 되게 크잖아요. 보통 다 눈 크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눈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눈이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제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양 사람은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2005년도에 한국을 알았으니까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1990 몇 년도에 이제 이집트를 간 거니까 제가 지나다니면 하얗고 동양 여자애가 걸어다니까 사진을 막 찍고요. 그러니까요. 필름 카메라. 그때 당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고 막 같이 무슨 관광객처럼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벨보이가 문을 탁 수동입니다. 잠그더니 스킨십 시도했잖아. 벽에 저를 밀어붙이더니 저 그때 중학생인데 약간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던 적이 있고. 언니가 또 발육 상태가 남다르니까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 중동, 이집트,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남자분들이 저에게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호감도가 그러니까요. 막 그때 무슨 되게 높은 사람인데 와서 막 고백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중학생한테 이 나라에 살고 싶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야 될 나라다 했는데 문화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좀 저랑 안 맞는 그런. 네, 안 맞죠. 이집트 문화랑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집트에 살려면 지금 막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만 모여서 사는 커뮤니티에 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집트를 방문하는 유튜버한테 항상 불만인 게 며칠만 있다가 갈 사람이 무슨 현지인 것처럼 택시도 다 보고 막 지방에 가보고 위험한 곳에 가보고 그러면서도 이집트가 이 정도로 위험해, 이집트 사람들 이 정도로 막 답답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주 일부만 보고서. 관광으로 왔으면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만 방문하면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현지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무슨 현지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안 되죠. 그치. 우리 한국에서도 위험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한국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지역들. 그런 데를 이제 여행객이 가가지고 한국인들 위험하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 좀 답답한 거예요. 그냥 여행지만 보여줬으면 여행객답게. 요즘 이집트 여행이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막 떠오르는데 이집트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것보다 최근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을 열었거든요. 무슨 박물관이에요? 카이로에? 이집트 문명 박물관. 문명 박물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디 카이로에 있어요? 피라미드 옆에 있어요. 사막 옆에?
피라미드가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인데 다녀왔다며. 나 가봤는데? 그렇죠. 모래가 조금 보인다고 이거 사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피라미드에서 지하철역까지 버스 타고 20분? 아. 거기 피라미드부터 지하철까지 다 주택이에요. 오. 회사 막 이렇게. 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는 20년 전엔 다 사막이었거든. 오. 근데 이제 도로는 있었지. 버스에서 내리세요 하니까. 그러니까요. 피라미드. 네, 그거 모래가 조금 보이지만 네. 옛날에 피라미드를 지었을 때 이 돌을 옮겨야 했잖아요. 네. 그 돌을 어떻게 옮겼냐면 배에 실어서 옮겼어요. 아, 무슨 사막에 배가 그러니까. 지나가요? 강이랑 가까워. 나일강이 지나가고 있어서 좀 사막화됐을 뿐이지 거기는 그래도 사막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기자. 뭐? 기자. 기자. 여기 그럼 여기에 지금 최대의 박물관을 지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그리고 미라 박물관. 미라 박물관. 얼마 전에 작년에 행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미라들을 왕 미라들을 이집트 원래 기존 박물관에서 미라 박물관으로 옮기는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네. 이게 나는 고대 시대로 돌아온 거 아닌가?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래,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춤도 추고 막 행사 공연 다 했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라 박물관도 생겼고 투탕카멘 박물관도 생겼고 진짜 가보고 싶다. 네, 박물관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그거예요. 땅을 치면 유적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아서 이게 되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특히 남부 지방에 네.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우리 집 바닥이 무너졌어요. 네. 왜 알고 보니까 밑에 무덤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관에 찾아가서 신고를 왜냐면은 신고 안 하면 24년 징역형이에요. 그쵸. 그 정도로 나라가 보호를 해야겠지. 그럼 뭐 보상해 줍니까? 아니요. 집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부모를 가져가고 집을 이용하게 하면 되죠. 어차피 봄을 무덤은 가져가고?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피라미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보물만 있는. 보물 팔면은 24년 맞는 거예요?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24년. 땅을 파다가 찾지 못하면 6년. 어쨌든 땅을 판다는 것 자체가 유적물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바로 땅 파기 시작하면 범죄예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그쵸. 되니까. 나는 왠지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이집트 분들은 돌아가시면 땅 속에 안 묻습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화장하거나 땅에 묻죠. 땅 파가지고. 우리는 화장이 금지거든요. 종교적 기독교도 금지했고 이슬람도 금지해서 화장 문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화장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왜요? 이렇게 소중한 몸을 데워버려서. 태워버려서. 네. 그래서 기독교나 이집트는 종교가 3개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근데 셋 다 무조건 묻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덤 그때는 이제 땅 파도 되는 거죠? 땅 파거나 아니면 그 땅이 너무 습해요. 그러면은 묻으면은 사람의 몸이 썩는 게 아니라 막 지렁이 생기고 막 상하고 그럴 것 같으면 땅 위에다가 이제 벽돌로 지어서 시신을 넣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렇게 땅을 파면은 유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지리산에 가면은 이렇게 땅을 보면은 막 산양삼이 여기에 자라 있어.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바로 산양삼 순백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사람이 씨를 뿌렸을 뿐 자연이 키웠습니다. 네. 농약이나 비료 한 방울도 섞지 않고 이슬만 먹고 자란 이 귀한 산삼을 한 병에 한 뿌리를 통째로 담았습니다. 네. 30병이 들었기 때문에 30뿌리가 담겨 있겠죠. 사포닌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이게 1+1 지금 행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드려도 되고 내가 다 먹어도 되고. 그치. 이 산양삼 순백은 후기가 1500개가 넘어요. 그만큼 한 번 구매하신 분이 계속해서 구매하는 제품이 바로 이 산양삼 순백인데 네. 지금 1+1 이벤트로 2박스 38만 원에 오정 쇼핑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한 병 6,000원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오정TV에서 항상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버텍스 넘버원. 아이부터 임산부 그리고 어른까지 모두가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가족, 온 가족, 친환경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빠져 있는 게 바디밤이거든요. 요즘 건조해 그리고. 네, 이제 환절기가 됐고 이제 좀 건조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무조건 로션 발라줘야 되는데 네. 얼굴에도 무조건 꼭꼭 발라주는 게 네. 바디밤입니다. 향료 알러젠 프리의 EWG 그린 등급 그 정도로 아토피가 좀 있거나 우리 아이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좀 예민한 분들도 다 쓰실 수 있는 원료 자체를 너무너무 좋은 고가의 원료를 담뿍 담은 게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립밤, 핸드밤으로 가장 좀 시작하기 쉽잖아요. 네, 립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핸드밤 또 향기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버텍스 넘버원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시길 바라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또 샘플 키트 잔뜩 우리 대표님이 챙겨주십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세미한테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한 4월에 오픈한 이 박물관이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해 줄 만한 장소나 뭐 그런 곳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집트 여행 팁. 한국에서 찾을 수 없고 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싸고 스쿠버 다이빙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집트에 스쿠버 다이빙 할 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 몇 개 스팟? 있고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 그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다합 다합이라는 게 지역 이름입니까? 예. 다합. 홍해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여기 예, 바다 안은 아름답습니까? 엄청 아름. 오, 수중 생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지금 엄청 찾아보니까. 많아요. 거북이랑도 막 이렇게 헤엄칠 수 있고 진짜요? 돌고래. 돌고래? 예, 알록달록하게 생긴 그 우와. 물고기들 엄청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오픈워터 자격증을 딴 적이 오, 있는데 진짜. 제주도 바다랑은 너무 다른 게 제주도는 그래도 좀 약간 뿌옇고 흐린 느낌이 많았다면 필리핀은 바다에 들어간 순간 갑자기 칼라 TV처럼 온 거기도 바다가 수중 컬러풀한 거예요. 수중 촬영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들 네. 보시면요. 진짜 내가 지금 물 속에 있는 건지 그냥 밖에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너무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근데 물이 가격까지 맑아요. 쌉니까? 네. 되게 지금 되게 저렴한 한국보다 것 되게 같아. 저렴하고 제주도는 되게 비싸거든. 그래서 다이빙 하려고 다 외국까지 가시는데 이집트 가셔서 스쿠버 다이빙. 지금 보니까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아, 여기 네네. 이 다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 시설도 다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당도 이제 거기도 좋고 네. 사막 한 가운데에 농사가 되는 농사? 뭘 길러요? 사막에서.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5개 있거든요, 이집트에. 네. 서사막.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사막. 동사막, 서사막인데 서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가보면요, 진짜 나와 별 둘만 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막 거예요. 별이 쏟아집니까? 오. 네. 진짜로. 진짜 매력 있네 여기. 이집트에 근데 오아시스가 5개밖에 없어요? 아니 많긴 한데 네. 대표적으로 아, 유명한 유명한. 네, 관광지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오아시스 제일 큰 오아시스가 5개 있는데 서사막에 있고 서사막 오아시스. 네, 거기 진짜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전기가 네. 없는 호텔이에요. 그럼 어떻게? 호롱불? 촛불? 촛불. 우와. 네, 호텔이긴 한데 전기가 낭만적이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막 하루 이틀 정도 지내보고 그 다음에 밤 하늘도 구경하고 우와. 사막 사파리. 사파리. 사파리? 사파리 떠났다 오고 아, 막 네. 그 사막 호랑이 음식을 보고? 먹어보고 아니 낙타. 아, 낙타. 낙타 타고 트럭 네.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낙타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네. 트럭하고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치버기 아세요? 그 뭐요? 사륜 오토바이. 봤어 맞아. TV에서. 네. 그거 타고 진짜 갔다 오기도 재밌겠다. 하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환경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가격이 쌉니까? 네. 이집트는 물가가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했을 때 한 끼에 막 아직 12,000원 막 이러잖아요. 밥 한 끼에. 그럼 12,000원짜리 한 끼가 이집트에서 2,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싸군요, 이집트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아 여행 가기 너무 좋겠다. 네네. 세계 여행지 중에 제일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면 우리나라 그럼 5성급 호텔이 막 50만 원이다. 그럼 거기는 10만 원이면 되겠네? 10만 원이면 돼요. 네. 너무 좋다. 5성 호텔은 10만 원, 9만 원 하는 곳,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90달러, 100달러 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직항이 없죠? 직항은 없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직항은 없는데 그래도 경유해서. 한 12시간, 13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갈만하네. 네.
이왕 그러니까 길게 할 거면 멀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막 반달이라든지 한 달, 왜냐면 이집트는 일주일 이내 다 본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볼 게? 네, 그 나라가 크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일주일만 갔다 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피라미드 아니면 신전. 네. 왜냐면 거리가 1200km인데 어떻게 이동합니까? 비행기? 비행기면 2시간이 있지만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잠자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오히려 잠자는 기차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깨끗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이집트의 시골을 겪어봤다가 사막을 겪어봤다가 나일강을 봤다가 결국은 도착하긴 하는데 너무 어쨌든 매력있다. 그래서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렇구나. 네. 한 2주, 3주 이상은 가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외국인이나 여행객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어떤 인상이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인식.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부터 관대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대신 제가 약간 조언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게 관광객으로 갔으면 제발 관광지만 다녀라. 아, 위험한 지역 가지 말고. 만약에 유학생이면 괜찮아요. 돌아다녀도 어차피 오래 있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거를 아는 만큼 잘 지낼 수 있는데 며칠만 있다고 진짜 막 어두운 골목에 일부러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막 지하철이 제일 복잡했을 때 타려고 하고 막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현지인 생활을 진짜 체험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며칠만 있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불편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치. 네. 알겠습니다. 이집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네. 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조금 요런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정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쌤이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짜 사실 대본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 하지 못해서 아쉽죠. 제가 말을 많이 한 탓입니다. 거의 한국 남자랑 있는 것 같아.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제가 약간 말이 많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뭐 유튜브나 홍보할 거 있나요? 아니 저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아직 활성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한국 분들한테 제가 막 이집트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아랍 정치, 경제, 스포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계획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쌤이 좋겠습니다. 뭐 이름이 뭡니까? 쌤이TV 이런 건가? 코리아 위드 샘샘인데 코리아 위드 샘샘. 제가 세미누드로 바꿀 생각입니다. 바꾸세요. 세미누드 괜찮네요. 세미누드 저 구독합니다. 저도 세미누드 구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도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